안녕하세요. 월 매출 4억의 신화 김천재이자 1타 강사를 꿈꾸는 3타 강사 천쌤입니다. 오늘은 본 강의 2회차로 예비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투자금 관련한 강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인 시드머니 설정. 자영업하려면 가장 먼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본인 자본금 설정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창업을 하려면 이제 규모에 따라 소자본 창업하고 그 외 창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실제 소자본 창업이라고 해가지고 유명 프랜차이즈에 이제 문의하고 진행하려면 최소한 1억에서 1억 5천까지 이제 드는 게 현실이에요. 예비 창업자분들의 소자본 창업 기준은 보통 한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소자본 창업의 기준은 한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면 이유는 뭐 어디에서 이제 오픈을 한다 해도 생각을 해봐. 권리금은 이제 바닥 권리라는 게 있고 이제 시설비라는 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다음에 보증금 들어가야 되지, 인테리어비 들어가야 되지, 어쨌든 집기료 들어가야 되지, 식자재 이제 초도 비용 들어가야 되지, 부동산 수수료 뭐 이런 거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웬만한데 어디 가도 바닥 권리가 1,000만 원 이상 안 붙은 게 없어. 규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봤을 때 최소한 5천에서 7천 정도는 안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물론 5천만 원 미만으로도 소자본 창업을 할 수는 있어. 왜냐면 배달 전문점이라든가 무권리 있는 점포를 잘 잡는다거나 인수를 하는데 가게를 활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오픈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좀 더 뭐 자금을 줄일 수는 있거든. 근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최소 5천에서 7천 정도는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야 그게 소자본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본이 부족할수록 메인 상권이 아닌 곳에서 이제 가게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신박한 아이템이 분명히 필수야. 그게 자신이 있다면 뭐 보증금이나 권리금, 시설비 등이 적게 들겠지. 최대한 아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방법이 또 하나 생길 수는 있어. 프랜차이즈에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리모델링 방식이라든가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을 해야 되고, 일단 여기에서는 근데 대출은 제외한 금액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창업하려면 얼마나 들까? 뭐 이런 거를 정말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면 강남역 메인 상권에서 한다. 똑같은 평수지만 바닥 관리만 해도 막 2억, 3억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월세도 비싸겠죠? 그러면 이제 보증금도 더 많이 들겠죠? 그다음 내가 시설을 진짜 막 멋있게 할 거냐? 그럼 인테리어 비용 당연히 비싼 거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건 사실은 어려워.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드를 설정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그 선택지들이 많잖아. 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최소한 그 안에서 기준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각자 본인들의 시드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부족 자금은 창업 대출 활용. 시드머니를 이제 설정했지만 아무리 꼼꼼히 막 계획을 세웠더라도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막 상황들이 막 발생하거든요. 대출은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대출금을 투자금에 막 포함해 갖고 진행하면 본인 부담만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못 버티게 되고 또 나중에는 너무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비율은 총 투자금 대비 대출금이 많으면 시드가 7, 대출금이 3, 이 비율 이내에서 대출금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제 1금융권, 요거 안에서도 담보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신용대출이 있겠죠. 이거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담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고요. 만약에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좀 부족한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2금융권 신용대출이 있겠죠. 다만 이자는 훨씬 비싸게 된다는 거. 또 하나 팁을 드리면 그냥 일반 갑집이 아니라 주류도 취급한다, 이런 경우에는 주류사, 그러니까 도매 유통업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주류대출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류대출도 대표의 개인 신용이라든가 매장 크기, 그리고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상을 하는 거야. 아, 여기는 그래도 주류를 이 정도 쓰겠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금액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차등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자는 없지만 솔직히 주류 공급가에 나중에 포함돼서 공급 단가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거 유념하셔야 되고요. 선생님 또 질문이 있는데요. 그 주류 대출은
술을 대출해 주는 건가요? 술을 대출하다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게 아니라 자기네 이제 주류도매상을 써주는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뭐 영업 유치 같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부 이제 대출금, 현금을 지원해 주는 거야. 근데 공짜는 아니고 보통 이제 공식적 이자는 없어. 다만 박스당 어떤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공급해주는 단가가 있거든. 그 주류 협회에서 하는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그래도 단돈 100원이든 박스당 1000원이든 조금 더 아마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약간 이자 비슷하게 뭐 그런 거야.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자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소상공인진흥회라든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뭐 중진공이라고도 하는데요. 신용보증재단, 요거는 이제 개인 사업자 위주로 좀 많이 해주고요. 신용보증기금, 요거는 이제 법인 사업자 위주로 좀 많이 해줘요.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 요거는 근데 기술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요식업에서는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요렇게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이 있어요. 기관마다 근데 지역마다 또 시기마다 진행되는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서 도움받으시면 되는데 대부분 정책자금은 창업 후에 일정 기간 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난 후에 자격이 주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창업 시에는 실질적으로 도움받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청년, 그러니까 만 39세 이하거든요. 청년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창업 초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있어요. 어쨌든 각 기관에 요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계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 대출 프로그램 이외에 창업하시고 나서 각종 그 고용 지원금 지원받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직원분들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요게 지원 프로그램이나 뭐 각 자격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되시는 거를 지원 받으시면 돼요. 예비비 최소 3개월분은 필수. 매장 오픈 준비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때 가장 쉽게 놓칠 수 있는 비용이 바로 예비비입니다. 자, 대부분 빠듯하게 탈탈 막 쥐어짜가지고 창업을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이제 부푼 기대를 하지 않고 오픈을 했어. 막 돈 많이 벌 생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인건비, 월세, 뭐 식재료비, 홍보 마케팅비, 뭐 제세공과 막 이런 거 월 고정 지출은 뭐 조금씩 계속 발생하죠. 근데 원하는 만큼의 매출이 안 나오게 되면 그 무슨 돈으로 지급할 거예요? 자, 직원들은 급여 밀리잖아요. 다 떠나요. 식재료비가 밀리잖아요. 공급 중단돼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 지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월 운용 자금을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시작해야 문제가 최소화되고 대표님들은 가게 운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동업은 절대 금물. 자, 많은 분들이 요식업 창업을 할 때 처음이다 보니까 또는 뭐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 또는 뭐 지인의 권유 뭐 이런 걸로 동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 동업하지 마세요.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말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돼서 문제가 생기고 또 안 되면 안 돼서 문제가 꼭 발생하게 됩니다. 그나마 잘 돼서 문제 생기면 지인은 잃어도 돈이라도 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돼서 문제가 생기면 지인도 잃고 돈도 잃고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잘 될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잘 되면 나중에 서로 자기가 잘나서 또는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된다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같이 하던 동업자 상대방의 이제 문제점이 하나씩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게 쌓이다 보고 해결이 안 된다고 하다 보면 결국 엄청나게 아까워지는 거지. 내가 다 만들었는데 이걸 내가 같이 나눠줘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거고요. 안 돼서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한마디로 정말 운 좋으면 법원에서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절대 지인들하고 같이 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무조건 손절하게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친한 거와 일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사소한 오해와 갈등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죽이네 살리네 뭐 네가 그럴 줄 몰랐네 잘 되고 나니 뭐 사람이 변했네 처음 약속한 거랑 다르네 뭐 기타 등등 결국 파국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동업을 하거나 뭐 지인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결국엔 그런 상황이 반드시 발생된다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이라도 또 지인 간에 절대 동업이나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지옥의 문을 열게 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인생에서 저의 투자 경험담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노동력으로만 이제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돈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업을 하게 됐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 말씀드린 대로 절대 동업은 하면 안 된다는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큰 인생 경험을 얻게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부터 5천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제 일을 시작했는데 요 2년 만에 이제 1억의 시드를 만들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 1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요식업,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천쌤 또 질문이 있는데요. 그 천쌤도 1억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고 SNS에서도 1억을 모으라고 막 기준을 1억으로 계속 잡거든요. 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 그래. 나는 사실은 탈탈 턴 게 1억이었거든 그 당시에. 근데 보통 그 얘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뭔가 자기 일을 시작하려면 1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국룰 같은 게 좀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 1억이 없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책이나 SNS상에 막 알려진 게 좀 많지. 근데 과연 그거를 실제 몇 명이나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그거 모을까? 생각보다 별로 없어. 중요한 거는 막 힘들게 잘 모았다 쳐. 근데 그때 가면은 또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지. 1억을 딱 모았어. 그러면 1억 가지고 내가 뭘 해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억? 3억 더 모으고 싶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 집 먼저 사잖아. 좀만 더 있으면 집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집을 샀어. 그러면 요즘에 유행하는 거 뭐야? 노후 준비. 근데 사실은 1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목표를 두고 그거를 실행을 해 나가느냐. 이불정리 얘기를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불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1억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모을 때까지 또는 모아서 그걸 내가 진짜 어떻게 목표를 두고 실행할 것이냐. 이거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잘 되든 망하든 때려 죽여도 그냥 혼자 하세요. 그리고 초기 투자금 설정은 어떻게? 자기 문제에 맞게 하시면 된다. 이것으로 자영업 성공기 3회차 예비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투자금 관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 성공기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라. 자, 세, 널, 전.